자, 이제 도시개발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게 개발계획 수립하고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사업은 넓은 범주에서 관리계획의 일종이 되게 됩니다. 앞에서 이제 공부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논의가 됐었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의 설치성 비계량,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거 있었고요.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이렇게 7개를 묶어서 도시군 관리계획, 그 중에서 도시군계획 시설사업과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을 묶어서 부를 때 도시군계획사업, 하나 더 도시군계획사업은 따로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논의가 전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기본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외에 국토부 장관 등에서 첫 번째 출제 포인트, 도시개발구역 지정 국토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케이스, 작년에도 한 문제가 구성이 됐었죠. 그래서 키워드라고 하는 것은 요청하고요, 제안, 그 다음에 천재지변, 이렇게 세 가지가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청이란 표현 앞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하는 경우, 그 다음에 제안이라고 하는 표현 앞에는 공공기관의 장이 30만 이상 지정 제한해서 실제 문제 구성할 때는 각종 공사죠.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등 각종 공사라고 하는 것, 여기에 지방공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것 관련해서 역시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요청, 제안이라고 하는 거, 천재지변. 천재지변은 30회 때 출제가 됐으니까 다시 혹시 나오게 되면 요청과 제안이라는 개념이 될 테고, 요청 앞에는 장관, 그 다음에 제안 앞에는 각종 공사,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논의의 쟁점. 두 번째 논의할 것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비교적 7년 동안 두 문제 나왔으니까 많이 나오는 주제에서, 우리가 항상 토지가 있으면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용도지역 관련해서 주거지역 1만, 상업지역 1만, 공업지역 3만, 자연녹지, 생산녹지 각 1만 이상 등 이걸 가지고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나머지 내용들 아무 필요 없어요. 숫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상공 113에 자연녹지, 생산녹지 1만 이상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파생되는 주제, 도시개발구역 결합해서 두 개 이상의 도시개발구역 묶어서 다시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자, 분할이라고 하는 거, 이게 한번 이제 숫자가 답이 된다면 이게 이슈가 될 텐데,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은 각 1만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갖는 의미는 도시개발구역 최소한의 규모는 1만 이상이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분할에 있어서도 각 1만 이상의 요건을 충족할 것. 이게 두 번째 출제 포인트. 세 번째,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효과 등 해서 도시군 관리계획 의제에서 도시적 지구단위 계획구역 등을 본다, 이런 거 나오는데, 자, 요거는 앞에서 공부했던 주제. 자, 용도지역 관련해서 그런 거 있었죠. 택지 개발지구 지정되면 특별히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택지 개발지구가 지정됐는데 사업이 완료가 되면 환원되지 아니한다. 용도적 과학으로 환원되지 아니한다. 똑같은 논리 구조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서 도시개발 사업이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 단계가 공사 완료 공고이거나 환지 처분 공고, 수용 방식일 때는 공사 끝났습니다라고 외부에 발표하는 것을 공사 완료 공고, 환지 방식일 때는 환지 처분 공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 완료 공고, 환지 처분 공고에 따라서 도시개발구역 해제가 의제가 되는 경우 용도적으로 환원되지 아니한다. 해서 도시개발법도 그렇고요, 또 국토계획법도 같이 키워드 환원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요걸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출제 포인트, 키워드 환원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네 번째 쟁점을 가서 보시게 되면은, 자, 도시군 관리계,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따른 효과라고 해서 허가 대상, 사실 정비법에서 매번 나오고 있는 그런 주제인데, 허가 대상과 허용 대상을 비교하는 게 출제 포인트. 여기서는 허가 대상만 기억합니다. 이거 보기 앞서서 국토계획법에서 허가 대상 연장, 확대, 허가 받아야 되고요. 단축과 축소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경자, 그 다음에 그 도시군계획사업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땅 생기고, 자, 건물 생기고, 나무 생기고, 그 다음에 1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서 땅 생기는 게 공유 수면의 매립이나 혹은 토지 분할이라고 하는 거, 건물 생기는 게 가설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물의 건축이 있을 테고요. 나무 생기는 게 중목의 벌채 식재, 경작지에서 관상용 중목의 임시 식재에서 벌채를 하거나 식재를 하게 되면 어떻다? 바로 이때는 나무가 생기게 된다 해서 토지에다가 나무를 심게 되면 나무가 생겨서 나중에 도시개발 사업할 때 보상 문제가 터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무를 벌채를 하게 되면 동산이라고 하는 개념이 발생하게 되죠. 해서 벌채, 식재, 그 다음에 1월 이상 물건을 쌓는 행위, 요것도 다 허가를 받아라. 이 주제는 정비구역 안에서 행위위반과 똑같은 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정비법에서 계속해서 구성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이거, 자, 나 땅 생기고 나무 생기고 건물 생기고 1월 이상 물건을 쌓는 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 끝났어요. 자, 자세히 보지만 그냥 대충 봐. 그래서 벌채, 식재 제가 분석 다 했으니까 그냥 결론만 딱딱 끊어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해서 그 정도가 되겠고, 그 다음 쟁점, 자, 개발계획이라고 하는 거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등에 부합하게 수립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겠고, 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해서 정한다라는 표현 옆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리 이게 마지막 주제가 지금 지구단 계획 수립 기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요걸 갖고 25회 때 마지막으로 구성이 됐었고요. 자, 요건 별 쟁점 안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게 개발계획 수립 시기. 원칙은 이런 식입니다. 개발계획 수립하고 나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시골 얘기 또 해야 되죠. 시골에서는 먼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차근차근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시골에 관해서 6가지 정도의 개념을 쭉 예시를 합니다. 근데 시험 문제를 준비하실 때는 자, 이 6개를 외우는 게 아니라 6개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나올 테고, 다음 중 시골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하면 뭐가 된다? 3초라고 해서 30% 초과, 도시개발구역 중에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의 면적의 합계가 30% 초과하게 되면 어떻다? 이것은 시골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문장을 보시면 안 돼. 자, 점점점 30% 초과, 그냥 무조건 시험에서는 30% 초과를 찾으시오라고 구성을 한다고요. 해서 표현이 어려워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는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의 문제 구성을 하고요. 여기를 무조건 내면은 30% 초과 해서 문제 구성할 때 주거적인 전체 도시개발구역에 100분의 40인 지역, 상업적인 전체 도시개발구역에 100분의 50인 지역,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된다? 30% 초과의 이슈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 쓸데없는 거 보시는 거 아니야. 그냥 30% 초과하게 되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시골이 아니고, 그래서 그 애를 답으로 구성을 한다 해서 법에서는 시골의 종류를 쭉 이렇게 예시를 하고, 이 중에서 가장 뒤에 숨어 있는 것이 주상공 미은지 합계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은 어떻다? 시골에 해당한다. 근데 절대 출제위원들은 그냥 대놓고 다음 중 시골을 모두 고르시오 이런 식의 문제 거의 구성 안 할 테고요. 이 문제는 항상 제일 뒤에 숨어 있는 주상공 미연적 합계가 100분의 30 이하라고 하는 것을 100분의 30 초과 있다로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법이라고 하는 게 딱 떨어져요. 딱 떨어진다는 게 뭐냐면은 내는 게 거의 공식처럼 떨어집니다. 근데 공법이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는 문제가 더럽게 양이 많아. 지금 쭉 설명드린 내용을 다 묶어서 1년에 한 문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이게 7년에 한 번 나오도록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디테일한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30% 초과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시골이 아니다. 문제를 구성할 때 무조건 30% 초과만 만들어주게 된다라고 할 것. 이 정도가 하나의 포인트. 그 다음에 출제 포인트. 개발계획의 시행 방식에 관한 거. 이게 이제 30회 때 구성이 됐었죠. 수용 방식, 계획적이라는 표현 들어가고, 환지 방식, 대지, 지가. 그래서 자, 바로 볼까요? 대지로서 효용 증지를 할 때 대지라는 표현 들어갈 테고요. 그 다음에 지가가 현저히 높아. 이런 표현 나와 있죠. 그래서 대지의 대자, 지가의 지자, 대지 들어가면 어떻다? 환지. 이렇게 단순하게 가셔야 돼. 절대 이걸 디테일하게 가시면 안 되고, 대신 요 파트는 뭐가 논의가 되냐면 부동산 학개론 공부를 할 때 개발론 파트에서 개발사업의 분류라고 하는 것을 논할 때 그때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 혼용 방식이라는 개념을 비교해서 출제가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는 무조건 환지 방식을 가지고만 출제가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때문에 정비법의 분류라고 해서 주거 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을 갖고 쟁점을 삼아냈기 때문에 이제는 도시 개발 사업의 분류 파트에서 자, 수용 방식, 계획적 환지 방식, 대지, 그 다음에 두 개를 섞어서 하는 방식을 혼용 방식이라고 정의를 하게 된다. 그 정도까지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 계획에 따른, 자, 바로 시행 방식에 따른 개발 계획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if, 만약에 이 개발 계획 자체, 시행 방식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 시행 방식을 정하게 되는 것이 개발 계획의 내용이 되게 될 텐데, 첫 번째 수용 방식이다라고 전제를 삼게 되면은 바로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이라는 것을 개발 계획에 입력을 해야 된다라고 할 것, 깊이 갈 거 없고요. 그냥 결론 외우도록 합니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표현 앞에는 뭐가 실시자 개발 세목 고시, 세목의 고시가 있게 되면 어떻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27회 때 나왔던 쟁점, 요건 틀리게 못 내요. 무조건 옳게만 구성을 하게 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주택법을 가서 보다 보면 분양가 상한제니 뭐니 이렇게 일정한 전매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파트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를 출제를 할 때는 뭘 갖고 내냐면 부기 등기해야 된다 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전매가 제한된다라는 뜻을 부기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 부기 등기를 해야 된다. 그러나 항상 옳은 걸 고르셔야 할 때 내는 지문, 이것도 마찬가지야. 세목 고시가 있으면 어떻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비교해서 도시개발법에 대응해서 국토계획법에서는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으면 어떻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해서 자, 도로학교 공원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시행자가 정해지죠. 시행자, 토지공사, 지방공사, 지방공단은 동의 없이도 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나왔던 것이 바로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는 구체적인 건설계 실시 계획이라는 걸 작성해서 인가 등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게 되면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도로학교 공원에 관한 건설계획을 확정하는 것을 실시계획의 고시라고 부르게 될 테고, 도시개발법에서는 몇 번지를 수용을 하겠다라는 목록을 뭐라 가르쳐서 세목고시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설명은 더럽게 긴데 27회 때 나오고 거의 구성이 안 돼요. 그래서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표현에 뭐가 필요하다? 세목고시가 있으면 어떻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환지 방식일 때는요, 기본적으로 자, 동의 받아야 함이 원칙.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것은 동의 요하지 않는 케이스. 사업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가 되는 경우 어떻다?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원래 환지 방식일 때는 나중에 조합이라는 사람이 주된 시행자가 되게 될 것이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개발 계획에 대해서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숫자 안 나올 테고요. 자, 포인트가 되는 것은 뭐라고요? 바로 자, 국가 지자체는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요 정도가 개발 계획, 사업자의 시행 방식에 따른 개발 계획의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 끝나버렸네. 다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식으로 나중에 공부할 때는 쫙쫙쫙 그냥 바로바로 치고 가셔야 돼. 국토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케이스, 요청과 제안과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거, 요청 앞에는 장관이라고 하는 거, 이걸 달리 표현하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이잖아. 자, 제안 앞에는 공사, 각종 공사, 지방공사를 제외한 각종 공사가 바로 제안하는 경우, 이게 첫 번째 출제 포인트. 두 번째, 주상공 113의 자연녹지, 생산녹지 1만 이상이라고 하는 거, 이게 두 번째 포인트. 분할할 때 얼마? 1만 이상이 돼야 된다. 세 번째 출제 포인트, 환원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환원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환원되지 아니한다.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려면 앞을 보게 되면 전혀 캐치할 수 없어요. 뒤만 쓱쓱 보는 거야. 환원되지 아니한다. 네 번째 쟁점을 삼게 되면 개발 계획에 있어서 구역에 있어서 허가 대상에서 땅 생기고 나무 생기고 건물 생기고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다섯 번째 포인트로 바로 가서 볼까요? 바로 시골이 아닌 것을 고르시면 3초라고 하는 거. 3초는 어떻다? 시골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네 번째, 자, 그 다음 쟁점을 가서 보시게 되면은, 자, 수용 방식, 계획
자, 지의 환지 방식, 대지라고 하는 거. 대지, 그다음 로서의 효용정지라든가 지가가 현저히 높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 외에 섞어서 하는 방식을 혼용 방식이라고 부르게 된다. 한편 이 수용 방식이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개발 계획에 세목고시라는 게 포함되고요. 이 세목고시 있으면 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환지 방식일 때 원칙적으로 동의 받아야 되지만 이때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경우 국가지자체가 시행자가 되면 어떻다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논의를 삼게 됩니다. 자, 다시 가서 자, 첫 번째 국토부 장관이 구역 지정하는 케이스 요청 제한 천재지변 요청 앞에는 장관 제한 앞에는 각종 공사 두 번째 출제 포인트 주상공 113에 자연녹지 생산녹지 1만 이상 분할할 때 1만 이상일 것 세 번째 논의의 포인트 환원되지 아니한다. 네 번째 포인트 땅 생기고 건물 생기고 나무 생기고 1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다섯 번째 쟁점이 되나요? 자, 해서 시행 방식을 시골 얘기를 해야 되죠. 3초 들어가면 어떻다? 3초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시골이 아니다. 여섯 번째 출제 포인트 계획적 수용 방식, 대지지가 환지 방식, 섞어서 하는 방식, 혼용 방식. 일곱 번째 세목고시 있으면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여덟 번째 국가지자체는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 정도 내용. 그래서 이 8개 정도면은 이걸 다 묶어서 1년에 한 문제 구성되거든요.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돌아서면 잊어먹고 돌아서면 잊어먹고 그리고 실제 문제를 풀어갈 때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애들이 쫙쫙쫙 튀어나와 다 쌩까버려야 돼. 그냥 주요한 포인트를 찾아가는 게 방법. 자, 그래서 문제 가지고 체크를 해드립니다. 자, 먼저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시 결론 갑니다. 요청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제안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청 앞에는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제안 앞에는 각종 공사, 이때 지방공사 제외해서 자, 1번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쓸데없는 소리. 옳은 건데 의미 없고요. 요청 나와 있어. 장관 나와 있죠. 장관이니까 옳은 표현. 그 다음에 요청 나와 있는데 지방공사에서 답은 3번. 요청 앞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장관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는데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제안 나와 있죠. 제안 앞에 각종 공사, 그 외 천재지변 해서 26회 때 5번 지문으로 천재지변을 던져놓게 됩니다. 해서 이 문제 답은 3번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옳은 것을 고르시오. 대도시시장은 도지사에게 지정을 요청한다. 틀린 편. 대도시시장은 레벨이 도지사랑 똑같습니다. 해서 도시공관리가 결정함에 있어서 시도지사, 대도시장 이런 표현 쓰니까 별로 중요치 않아. 굳이 우리가 해석하면 요청이라는 표현 앞에는 장관이 요청하면 어떻다?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주제. 2번. 자, 도시개발사업 필요도 인정하는 지역이 자, 둘 이상의 도에 걸쳐 있을 때 넓은 구역의 행정구역의 도지사가 구역을 지정한다. 몰라. 자, 몰라. 전혀 몰라야 돼. 이걸 보면서 누가 하지를 생각하면 안 돼. 생각하는 문제는 없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툭툭 나오는 거야. 3번. 그 천재지변 나오게 되니까 끄트머리 국토부 장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4번 지문이요. 자, 총면적이 1만 미만일 때 분할할 수 있다. 안 되지? 분할하면 최소 1만 이상이 돼야 되니까 5번 자연녹지에서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서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케이스 뭐라고? 시골을 의미한다. 해서 시골의 이해식. 근데 몰라도 돼. 1번도 거의 논하지도 않고 2번은 듣도 보도 못한 얘기고 3번 드물게 아는 지문이고 4번 분할할 때 최소 얼마? 1만 이상 이란 요건을 충족해서 4번 알아야 되고요. 5번 지문 시골인데 큰 의미 없어. 그러니까 실제 문제를 풀어갈 때는 쓱 보게 되면 볼 수 있는 게 알 수 있는 게 3번, 4번 지문 정도밖에 없어. 선생님이 잘 가르쳐서 그래. 해서 답을 외우고 들어가시라고. 일 없이 읽는 거 되게 안 좋은 습관이야. 공부도 더럽게 못해. 노력도 별로 안 해. 근데 시험 볼 때 열심히까지 개쓰레기 되는 겁니다. 절대 안 돼요. 지금부터 미리 마음의 준비를 독하게 해야 돼.
공법할 때는 거의 쌍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는 맞아야 돼요. 점수를 맞으려면 어떻게 돼? 치고 들어가셔야 돼. 절대 외우 몇 개만 갖고 탁탁 치고 들어가는 거지. 그냥 일 없이 읽는 순간 게임 끝나버려요. 해서 이 문제 답은 3번.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 26회 때 5번 지문에 천재지변 갖고 힌트를 줬거든. 앞으로 답은 뭐가 될 거다? 천재지변을 낼 거다. 이렇게 흔들어 준 거야. 그리고 30회 때 문제에서는 이 5번 지문을 끌고 들어와서 출제한 쟁점이 됩니다.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도시개발법령상, 자, 이건 뭐 간단한 문제지. 주상공 113에 자연녹지, 상산녹지 1만 이상, 상업지역, 주거지역 1만, 공업지역 3만, 자연녹지 1만 해서 1, 3, 1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답 몇 번? 2번이라고 하는. 여기서 파생되는 주제가 분할할 때도 최소한 얼마? 1만 이상의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도출되게 됩니다. 해서 답은 2번. 그 다음 문제 가서 또 봐요 해서, 자, 지금 1번 없다 틀렸겠지? 1번 없다 틀렸다 이렇게 나가는 거야. 아니, 많은 거 없잖아. 없다는 틀렸다 이렇게 했었고, 2번 국가 동의를 받아야 된다. 틀렸죠? 국가 지자체는 어떻다?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3번 지문 광역시장에 공람시키지 않아도 된다. 개소리하고 있어.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절차라고 불러. 공람시켜준다. 공부하고 열람을 시켜서 와서 볼 수 있게 해준다. 이런 걸 우리가 의견을 듣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절차. 전혀 법적 가치가 없다고 그랬어요. 4번. 자, 지금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공사완료 공고일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음날 빠져있고요. 고칠 거 없어요. 어차비 외울 거 아니니까. 왜? 지금 이게 24회 때 한 번 기어나오고 그 후로 한 번도 안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걸 몰래 외우다 걸리면 쌍욕을 먹어야 돼. 5번 끄트머리 환원된 거로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와있죠? 환원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음 몇 번? 5번 이렇게 가게 되는. 이 문제 같은 경우도 2번 하고요. 그 다음에 5번 정도만 우리가 유의미한 지문이 되게 되는 겁니다. 2번하고 5번만 반복해서 틀리든 맞든 답이 되든 안 되든 자주 나오는 지문. 그리고 1번 지문에서는 없다, 틀렸다 라고 하는 거 바로바로 치고 가셔야 돼. 완전 이거는 공법은요. 이 루틴을 좀 판단을 하게 되면 50점에서 60점 나올 때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풀어갈 수가 있고, 이걸 꼼꼼히 보는 순간 이 과목은 작살납니다. 절대 안 돼요. 학원 강사가 들어가 풀어도 당황할 지문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일반 수험생은 절대 못 따라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답은 5번.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개발사업 시행 방식 등 옳은 것을 고르시오. 30회 때 나왔던 문제. 개쓰레기 같은 문제. 왜? 그동안 한 번도 16회 때 출제가 되고 그 후로 쭉 출제가 안 되다가 갑자기 튀어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뭐 찍어야지. 없다, 없다. 일단은 잘 모르겠는데 2번, 4번, 2번, 3번은 없다, 없다니까 틀렸겠지 라고 가야 되는데 읽어보지 말라고요? 아주 안 좋은 습관이야. 문제를 풀러갔는데 모르는 게 나와. 쳐있기 시작해. 뒤지는 거야. 절대 읽으면 안 돼요. 읽으면 나처럼 싸가지 없어져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 증을 따야 되니까 없다, 없다, 틀렸다고. 아니, 시험 볼 때 어차피 모른다고. 이 파트는 그동안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와도 16회 때 출제가 되고 거의 15년 만에 출제가 됐다고요. 그럼 이건 뭐 공부 안 한 거야. 엄밀히 따지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분수에 맞게 찍어야 돼. 선생님 괜찮으세요? 찍으라고 한 얘기가? 저는 별로 안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는 방법이 없다는 걸 눈치를 채셔야 돼. 자, 그래서 없다, 없다, 틀렸다, 또 없다, 어디 있어? 모르겠다 해서 일단 분할 혼용 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 시행지구별로 분할해서 시행하는 방식이다. 뭐 그러다 치고 일단 유보. 근데 잘 모르겠는데 계획적이라고 하는 거 들어가면 수용 방식이거든요. 환지 방식으로 정의해야 되면 그래서 틀렸다고. 그 다음에 구역 지정 후에는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 몰라. 우리는 전혀 몰라. 근데 시킨 대로 2번, 3번은 틀렸겠지라고 하는 거. 4번 지문 시행자 시행 방식을 뭐라고? 와, 복잡스럽게. 자,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5번 지자체 규약을 정해야 된다. 더럽게 어려웠어. 지자체, 우리가 이제 조합은 정관을 작성하고요. 토지 소유자는 규약이라는 것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출제 포인트는
분할 혼용 방식을 가지고 구성을 한 거야. 출제자 의도 볼게요. 일단 포인트가 제일 먼저 수용 방식 공부하실 거야. 그 다음에 뭘 공부해? 환지 방식. 그리고 나서 막 토하는 인간들 막 오바이트하고 쌩 난리가 나. 근데 그때까지 손 붙어 있는 사람이 뭘 봐? 혼용 방식을 공부를 하는 거야. 출제위원들은 기승전결이 있으면 이게 의미고 지랄이고가 아니라 제일 뒤에 있는 걸 깔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분할 혼용 방식을 공부하신 분은 이 모든 시행 방식을 다 소화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위원은 바로 혼용 방식을 갖고 답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최소한 이 얘기를 바라볼 때 지금 없다 끄트머리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는 언제 받는다고 그랬어요? 땅 생기고 건물 생기고 나무 생기고 1월 이상 논해야 할 때 어떻게 해라?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거의 손을 댈 수가 없는 문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인간된 도리 뭐라고요? 없다 바로 치고 들어가시는 게 이를 그나마 답을 맞출 가능성이 있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그 다음에 검토 드릴 주제. 자, 보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일단 포인트부터 외워야 돼. 첫 번째, 국토부 장관이 구역 지정하는 케이스 요청 제한, 그 다음에 천재지변 이런 거 있었고요. 두 번째,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라고 해서 주상공 113 자연녹지 생산녹지 1만 이상 끝! 얘기밖에 얘기 안 했어. 그러면 구역 지정에서는 논의할 쟁점이 두 개밖에 없는 거야. 또는 이제 분할, 합병까지도 굳이 생각하면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보니까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장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런가 보다. 자, 자연녹지 3만 이상 이해된 데서 요걸 틀리게 구성했었죠. 자연녹지 얼마? 1만 이상이라고 하는 거. 답은 2번 되겠고요. 계획관리자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시골에서는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시골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뭐가 된다? 주상공, 자, 다시 시골이 아닌 건 3초라고 해서 30% 초과하면 어떻다? 시골이 아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자 한번 터주고 뭐 자연녹지 한번 탁 터주고 답이 안 돼. 답이 안 돼. 얘는 3초 뽑아냈을 때만 답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지 방식. 자, 지자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없다인데 옳은 표현. 지자체 국가는 어떻다?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건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의견을 드려야 한다. 그러거나 말거나. 아까 공람 이런 것들 다 쓸데없는 질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바로 2번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 문제. 자, 볼까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지정권자, 끄트머리 결합해서 더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주어수로 끊어가시는 거야. 함정 안 파니까. 지정권자 결합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구역 지정할 수 있다. 분할해서 지정할 수 있다. 분할할 때는 얼마? 1만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제발 부탁드리는데 수업 들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지문 읽을 때는 주어수로 이 패턴들을 잡아내셔야 돼. 그냥 읽다 보면 작살납니다. 절대 읽지도 못해요. 읽다면 머릿속에 알량하게 들어가는 그 지식 자체가 다 흔들려 버려요. 개판돼 버립니다. 2번 질문 도시개발구역 분할하는 경우. 자, 1만 이상. 요건 꼭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구역 지정 규모와 같이 연계되어 있는 개념. 3번 끄트머리 포함시킬 수 있다. 나와 있죠? 포함된다, 포함되지 아니한다. 포함된다, 오른편. 포함되지 아니한다, 틀린 편. 해당한다, 오른편. 해당하지 아니한다, 틀린 편. 이렇게 갔었고요. 5번 지정권자. 자, 지자체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요 틀렸죠? 국가 지자체는 어떻다?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그나마 지식 중에 알아야 될 게 동의라는 키워드. 키워드 뭐라고요? 동의라고 하는 거. 키워드가 뭐가 있다? 동의라고 하는 키워드. 그때 국가 지자체는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 개발계획 수립할 때 기본계획이 들어맞도록 해야 된다 해서 뭐 무난했던 문제. 이것도 그래. 3번 같은 데 패턴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런데 현혹이 되는 순간 작살나는 거예요. 개발계획에 포함될 게 법에서 19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까지 따지면 40몇 개야. 때려 죽여도 못 외워. 해서 포함시킬 수 있다. 포함된다. 오른편 이렇게 가게 됩니다. 답은 4번. 그 다음 주제예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구역 지정한 후에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음 중 시골을 고르시오. 이런 식의 문제 기억할 게 뭐라고요? 주상공 면적 협계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지역. 이건 어떻다? 시골이 아니다. 그래서 답 5번 되나요? 보니까 주거적이 100분의 40인 지역. 그러면 이제 주상공을 합치면 30% 초과에 해당되니까 이것은 어떻다? 시골이 아니다라고 할 거. 우리가 답을 미리 외워버리니까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지 대부분 수험생들은 글씨 다 쳐있기 시작해. 그냥 그 느낌이 오기를, 그분이 감정이 막 그냥 뒤통수를 때리는 뭔가 그 뭐 영감이 딱 떠오르기를, 영감 다 뒤져버렸어요. 절대 어저께 수능철에 한 영화도 있잖아. 한 30년 전인가 20년 전에 죽은 시인의 사회. 시인 다 죽어버렸다고. 영감 다 죽었다고. 영감은 없어. 그러니까 읽어보면서 요행수를 바라지 마시라고. 그냥 과학이야, 과학. 딱 답이 이 문제를 내느냐 안 내느냐의 문제는 출제의 마음입니다. 근데 어떤 새끼가 출제를 하든 간에 이런 문제를 구성할 때는 무조건 30% 초과 이것만 가지고 출제 쟁점을 삼는다 해서 다시 갑시다. 시골에서는 구역 지정한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러나 시골이 아닌 것을 고르시라는 문제를 항상 구성을 하고, 그게 바로 주상공 면적 협계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것. 이걸 뭐라 부른다? 시골이 아닌 것이라고 부른다. 항상 문제에서 뭐라고 써 있는데 항상 핵심 미리 마음에 준비해야 된다고. 다음 중 시골이 아닌 것을 고르셔. 뭐라고요? 주상공 면적 협계가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지역. 나중에 이거 나왔다고 해서 맞췄다고 그래서 자기 실력으로 생각하지 마. 선생님이 잘 가르쳤으려니라고 생각하고, 혹시 찍었는데 틀렸다. 그럼 내 손모가지가 문제려니라고 생각을 하실 것. 그래서 답은 5번. 이 전에 5년 전인가 이 문제는 똑같이 내요. 그때는 상업지역이 전체 100분의 50인 지역 이렇게 살짝 바꿔치기에. 그러니까 이게 낼 수 있는 게 지금 보십시오. 26회 나왔잖아요. 그러면 31회 때 출제면 5년 만에 다시 출제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번 사람들은 자 창의적으로 공업지역이 전체 100분의 60인 지역 이렇게 딱 던져놔. 그러고 나서 회심의 미소를 지어. 근데 그래도 수험생 거의 대부분 작살나. 왜? 6개 시골을 쳐 외우느라고 정작 중요한 얘기를 다 놓쳐버리거든. 출제원이 함정 팔 것 같아요? 어차피 함정 팠는지 안 팠는지도 몰라. 이것도 보기에 따른 함정을 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 근데 똑같은 문제가 구성이 된다. 그 정도까지.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얘기가, 자 지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개발계획 변경할 때 동의가 필요한 것은 그냥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문제 답은 이제 거의 4번인가를 가지고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전혀 의미가 없는 문제 유형이 됩니다. 그래서 요 가실 때 이렇게 이거 하나 가십시다. 앞으로 우리가 정비법 가게 되면 정비 기본계획 수립할 때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해서 변단 이런 거 썼죠. 20%의 변경, 단축 뭐 이런 것들 있었고, 정비 계획할 때는 일변단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로 외운 걸 제외하고 숫자는 가능하면 지문 속에서 피해가려고 노력하실 것. 그리고 보통 숫자를 가지고 출제할 때는 아까 주상공자 113의 자연녹지 1만 이상 등 괄호넣기 문제로 일반적으로 출제한다. 이 문제는 의미 없어요. 이 중에서 제일 손댈 수 없는 문제. 여기까지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잠시 끊었다가 이제 시행자 봅니다.